네. 31번부터 봅시다. 의사소통 네트워크를 다시 물은 거잖아요. 의사소통 네트워크 중에 직원의 만족도가 높다,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다. 요거는 우리가 리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원형하고 완전 연결형 두 개가 해당되는 거고, 의사 결정이 빠르다 보기에 나와 있는데 그 31번 문제에서는 의사 결정이 빠른 게 아니라 의사소통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의사소통 속도가 빠른 거예요. 그래서 의사소통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직원의 만족도가 높고 권력이 집중되지 않는다. 이렇게 문제를 약간 수정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 만족도가 높고 집중도가 권력이 집중되지 않았다. 그러면은 강력한 리더가 없는 완전 연결형과 원형으로 좁혀지는 거고요. 차이점은 의사소통 속도가 빠른 게 완전 연결형, 의사소통 속도가 느린 게 원형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답이 1번으로 완전 연결형으로 답이 되려면 31번은 의사결정 속도가 빠른 게 아니라 의사소통이라고 해야 돼요. 의사소통 속도가 빠르다. 이렇게 해서 답은 1번입니다. 왜 그러냐면 의사결정 속도가 결정이 그 완전 연결형하고 원형은 둘 다 느리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답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의사소통 빠르고 이렇게 문제를 수정해 주시면서 답은 1번입니다. 네, 32번 가도록 하죠. 집단 응집력,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랬는데요. 간호관리자가 우리가 간호조직 안에 있는 집단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집단 관리하기 위해서는 집단의 행동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주는가 파악해야 되는데 집단 행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중에 하나가 응집력입니다. 우리가 응집력의 효과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 이러랬는데 우리가 응집력이 높은 집단은 만족도가 대체로 높다라고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맞는 거고요. 근데 2번에 응집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상사성이 높다. 생산성 앞에 조직을 놓으셔야 돼요. 조직 상사성이 높다. 요거는 옳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집단이라는 게 있고 조직이라는 게 있잖아요. 조직 안에 집단이 있는 거죠. 집단의 응집력이 높으면은 집단 자체의 목표 달성은 용이한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조직하고 집단의 목표가 추구하는 게 다르다. 이럴 경우에는 집단 응집력이 반드시 조직의 생산성으로 이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요 2번에서는 생산성 앞에 조직을 놓으시면서 응집력이 높은 집단일수록 조직 생산성이 높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는 옳지 않아요.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다면 오히려 생산성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답은 2번. 나머지는 3번에 응집력이 높은 집단은 참여도나 충성도가 높고 의사소통도 활발하고 그다음에 현실적인 목표를 갖는 대체로 현실적인 목표를 갖는 특성을 갖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답은 2번입니다. 몇 번으로 쭉 넘어가시냐면 우리가 42번으로 넘어갑시다. 42번으로 가도록 하죠. 네, 42번에 다음 중 갈등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러랬죠. 여러분들 우리 수업 시간에 갈등에 대한 관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전통적 관점이 역기능적 관점, 행동과학적 관점이 불가피적 관점, 현대적인 관점은 순기능적 관점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갈등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 그랬을 때 오늘날에 와서의 갈등 관리는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갈등 관리거든요. 그래서 아무 말이 없을 때는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우리가 갈등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보고 문제를 풀어가시면 될 거예요. 1번 보시면 갈등은 빨리 해결해야 되고 가능한 한 일어나지 않는 게 좋다. 이거는 우리가 전통적인 역기능적 관점에서 본 거거든요. 우리가 갈등은 역기능만 갖고 있다. 이렇게 본 전통적 관점에서는 갈등은 없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이 1번이 반드시 옳다라고 보진 않습니다. 이거는 전통적인 관점에서 역기능적 관점으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관리자가 해결하는 데 있어서 집단 갈등보다 개인 갈등이 해결이 쉽다. 어떤 갈등이 어떤 갈등보다 해결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2번도 옳지 않은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갈등 관리는 갈등 해결보다 갈등 적정 수준을 유지하는 거다. 요거는 현대적 관점을 잘 설명했습니다.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현대 와서는
갈등을 보는 입장에 역기능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순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에 갈등은 어느 정도는 꼭 필요하고요. 갈등이 전혀 없는 간호조직보다 어느 정도 갈등이 있는 조직이 특히 순기능적 기능을 하도록 잘 관리하는 간호조직에 우리가 더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거로 연구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는 순기능적 갈등으로 보면서 적정 수준을 유지하도록 관리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4번은 집단 간 갈등이 생겼을 때 관리자들끼리 이건 옳지 않죠. 우리가 갈등이 발생됐을 때 그 갈등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당사자 간에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관리자들 제3자가 우리 관리자들끼리 만나서 해결한다? 이거는 반드시 옳다라고 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5번은 갈등 당사자 간의 협상은 효과적인 갈등 해소 방안이 아니다 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갈등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을 때, 명료하지 않을 때 당사자 간의 갈등의 원인이 뭐냐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서 우리가 협상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에요. 그래서 아무 얘기 없을 때는 우리가 현대적인 관점에서의 갈등 관리를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요. 오늘날에 와서는 순기능을 강조한다. 적정 수준 강조한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43번 가도록 하죠. 갈등의 순기능. 여러분들 순기능이냐 역기능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순기능적 갈등이 따로 있고 역기능적 갈등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현실적으로 잘 관리하는가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로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가 결과가 순기능적 결과가 나타났으면 순기능, 우리가 조직의 목표 달성에 방해되는 역기능으로 나타났으면 역기능 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순기능, 역기능은 갈등 종류로 구분하는 게 아니라 갈등의 결과로 구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등의 결과, 조직의 발전을 가져왔다. 순기능이겠죠. 변화와 쇄신에 저항한다. 이거는 우리 역기능이겠고, 생산성을 증가한다. 이건 순기능이겠죠. 생동감 있는 조직이 되게 했다. 이거는 순기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답이 여기서 몇 번으로 돼 있냐면 43번의 답이 우리 5번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5번이 아니라 5번에서 뭐는 빼셔야 되냐면 니은번은 빼야 돼요.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만 묶어서 답을 맞는 거다.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그래서 순기능, 역기능은 우리가 결과로 구분하는 거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고, 결과, 조직 목표 달성에 바람직한 결과냐 그렇지 않는가 요거로 구분하면 돼요. 그래서 니은번은 저항한다 그랬으니까 이건 역기능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기역, 디귿, 리을 이렇게 맞는 거다 알아두시고, 그다음에 45번 갑니다. 간호사가 타 부서 직원과 갈등이 생겼다. 어떤 갈등이 들어가는가라고 그랬는데 보기를 쭉 보니까 우리 계층이다, 기능이다, 공식, 비공식이다, 개인간이다, 개인적이다 뭐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들 계층 갈등이라는 것은 수직 계층 간의 갈등이잖아요. 수간호사와 간호사, 간호감독과 수간호사 뭐 이런 식으로 갈등이 우리 계층 갈등에 해당되는 거니까 요거 1번 해당되지 않고요. 기능적 갈등은 부서가 다르면은 기능도 다르겠죠. 기능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갈등이 발생될 수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2번이 답이겠고요. 3번은 공식, 비공식 조직 간의 갈등이니까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야 되고, 그 다음에 4번은 개인 간 갈등. 우리가 간호사가 타 부서 직원과의 갈등은 개인 간의 갈등이 맞죠. 그런데 여기서 2번에 기능적 갈등도 있고 개인 간 갈등도 있고 둘이 있으면은 문제 자체가 간호 업무를 하는 사람과 다른 업무를 하는 타 부서 직원과의 갈등을 얘기했기 때문에 개인 간 갈등 중에서도 기능이 다르다는 것을 문제에서 설명했구나. 이렇게 보고 4번보다는 2번이 우리가 상대적으로 더 답에 가깝다라고 우리가 평가해 볼 수 있는 거죠. 답은 2번이 되는 거예요. 근데 5번의 개인적 갈등은 뭐 간호사 또는 관리자가 스스로 혼자 겪는 갈등을 얘기를 하는 거죠. 답은 2번. 네, 51번으로 갑시다. 51번. 우리가 갈등을 완전하게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이랬는데 우리가 갈등을 관리하는 방법에는 완전히 해결해서 해소하는 방법도 있겠고요. 단기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수업 시간에 단기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상대방을 어느 정도 만족을 추구하는가, 우리가 자기 만족을 어느 정도 추구하는가에 따라서 강압, 협력, 그죠? 협력, 그 다음에 협상이라는 게 있었고, 타협이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회피라는 게 있고, 수용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강압이다, 협력이다, 협상이다, 회피다, 수용이다, 이런 것들은 갈등의 원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그냥 대처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대처법이고요. 그래서 여기서 51번에 회피라던가 강압이라던가 2번에 강압이라던가 3번에 협상이라던가 이런 거는 단기적인 대처법에 해당되는 거고요. 4번에 우리가 문제의 원인을 밝혀서 해결한다던가 자원 부족 때문에 발생됐다면 자원을 증대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갈등의 원인을 완전히 우리가 해소하는 방법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51번은 답이 4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4번으로 갑니다. 54번 가도록 하죠. 여러분들 의사소통 기법 중에 하나를 묻는 거예요. 의사소통 방법 중에서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쾌하게 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장하는 것, 즉 생각, 느낌, 이런 것들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행동을 주장행동이라고 그러는 거죠. 답은 3번. 여러분들 상향이다, 하향이다, 수평이다, 대각이다. 이거는 공식적인 경로를 이용해서 의사소통할 때 방향으로 구분하는 거예요. 방향에 따라서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수평적으로, 대각적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거고요. 여기서는 의사소통 기법 중에서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나타내되 상대방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으면서도 있는 그대로 잘 표현하는 기법을 물었기 때문에 의사소통 기법 중에 주장행동, 우리가 주장행동 기법을 우리가 설명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고요. 네, 60번으로 갑시다. 60번. 네. 60번에 보시면 사업계에서 나왔는데요. 요거는 우리가 지원 기능이라기보다는 기획과 관련된 기법입니다. 기획. 그래서 여기서 다뤄줘도 되지만 우리 기획에서 다뤄지는 문제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은 60번에 사업계획을 일정 기간에 완성하기 위해서 진행 상태를 평가,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개발한 방법이 뭐냐라고 그랬는데요. 여러분들 기획기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서 일단 기본적으로 꼭 짚고 가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뭐가 있었냐면 기획기법 중에 우리가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어떤 사업을 해야 되겠다. 사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일정이 쭉 있을 거 아니겠어요? 1년으로 따졌을 때는 1월, 2월, 3월, 4월, 5월 뭐 이런 식으로 쭉 시간이 나열되는 거고 요거를 결정된 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어떤 사업이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나고 우리가 사업의 진행을 일정대로 쭉 나열하는 방법을 우리가 우리가 퍼트라는 기법이 있었고요. 요 퍼트라는 기법이 있었고 그 다음에 CPM이라는 기법이 있다고 그랬죠. 이런 수업할 때 우리가 기획에서 아마 나왔을 거예요. 퍼트나 CPM 기법이 있는데 요 사업 일정을 쭉 표시를 하되 우리가 설명을 하되 요 시간에 작업에 소요되는 시간을 한 가지로만 추정하면은 CPM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세 가지로 추정하면 이 퍼트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퍼트하고 CPM의 공통점은 일정에 맞게끔 사업을 순서대로 쭉 나열하는 거예요. 나열하는 기법이라는 데서 같은 점인데 요거는 세 가지 시간, 요거 한 가지 시간. 그래서 60번에서는 사업의 일정 시간에 완성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진행 상태를 쭉 기획하는 방법. 여기서는 퍼트밖에 안 나왔으니까 퍼트를 고르셔야 되고 퍼트가 없이 만약에 CPM이 나왔다고 할지라도 요걸 고르면 되는 거예요. 네, 요걸. 근데 요 둘 다 만약에 보기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세 가지 시간은 요 퍼트 기법, 한 가지 시간은 CPM 이렇게 고르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퍼트 하나만 나왔기 때문에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 2번에 간트 차트라고 하는 것은 이 퍼트나 CPM은 시간대로 진행표를 쭉 나열하는 거고요. 간트 차트는 우리가 사업을 뭐로 나타내냐면 일정에 따라서 도달해야 되는 양으로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거를 간트 차트라고 그러는 거고요. 우리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교육 훈련할 때 이용하는 거죠. 우리 실제 상황하고 비슷하게 모의 상황을 만들어 놓고 교육 훈련하는 방법. 예견 테크닉이라고 하는 것은 기획할 때 어떤 때 이용하냐면 우리가 기획할 때 앞으로를 좀 예측을 해야 되잖아요.
예측하는 기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미래를 예측해서 우리가 기획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미래 예측 기법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어쨌든 60번은 1번입니다. 근데 시험 문제가 나올 때 요 퍼트를 여기서는 간단하게 퍼트만 묻는 거였지만 요거하고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도 나온다는 거 알아주셔야 돼요. 예. 그 다음에 62번으로 갑시다. 간호정보체계. 여러분들 오늘날에 와서는 경쟁적인 조직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간호조직, 병원조직 다 정보를 잘 관리해야 되는 거죠. 예. 오늘날에 와서는 정보 관리를 잘하는 조직이 경쟁력 있는 조직이 될 수 있고 조직의 생산성도 높일 수 있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가 정보 체계라고 그랬는데 정보 관리죠. 결국은 우리가 정보 관리를 왜 잘해야 되는가? 정보 관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간호조직의 목적을 효율적 효과적으로 잘 달성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이 보기에서는 간호조직의 목적을 설명한 게 5번인 거예요. 예, 질적인 간호 서비스 제공하려고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되 효율적 효과적으로 제공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간호조직의 궁극적인 목적이 시험 문제 나왔다. 간호조직 목적과 관련된 거를 골라주면 돼요. 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에 63번 가도록 하죠. 우리가 환자 간호 요구. 여러분들 환자 간호 요구라는 것이 간호 요구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환자마다 간호 요구 시간이 다 다르잖아요. 중환자, 경환자, 뭐 중등증 환자, 우리가 간호 요구 시간이 다 다르죠. 그래서 간호 요구 시간을 파악을 해서 간호 어느 정도 간호가 필요한가에 따라서 비슷한 군으로 이렇게 분류하는 것을 환자 분류 체계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교재 답이 간호 분류 체계로 답이 달려 있는데 1번으로 요거는 답을 수정하셔야 돼. 예, 환자 분류 체계. 여러분들 간호 분류 체계라는 것은 간호 활동을 다 분석해서 간호 업무를 분류하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환자의 간호 요구 시간에 따라서 비슷한 군으로 구분하는 거는 뭐 경증 환자, 중증 환자 이런 식으로 분류하는 거는 환자 분류 체계라고 그러는 거예요. 환자 분류 체계. 그래서 요거는 2번이 아니라 1번으로 답을 수정해 주셔야 돼요. 1번으로. 해설도 간호 분류 체계가 아니라 환자 분류 체계라고 그래야 돼. 환자 분류 체계. 그래서 답은 1번으로 정정합니다. 그 다음에 64번 가도록 하죠. 환자 분류 체계를 전산함으로써 간호단위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점. 이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환자에 관한 정보를 우리가 전산, 즉 컴퓨터에 다 저장을 해서 비슷한 간호 요구 시간에 따라서 비슷한 유형으로 분류하는 것을 환자 분류 체계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요 환자 분류 체계, 즉 환자 분류 체계는 우리가 간호 조직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래서 환자를 비슷한 유형별로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이점을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기억번에 보시면 환자 분류 체계를 전산함으로써 환자 분류를 위한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다. 분류해서 우리 전산화해 놓게 되면은 분류하는데 시간을 최소화시킬 수 있죠. 당연한 거고요. 거기다가 분류 체계, 즉 분류 체계에 따라서 환자 분류에 따라서 간호 표준이라던가 지침이라던가 이런 거 정립할 때 기초 자료를 쓸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기초 정보를 쓸 수 있는 거죠. 이것도 맞고요. 그다음에 분류마다 간호 시간이 어느 정도 요구되는가. 간호 시간을 측정해야지 간호 인력을 배분할 때, 배분할 때 활용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직접 간호 시간을 계산하는데도 활용할 거고, 결국 적적 간호 인력을 우리가 산정을 해서 조정한다던가 배치한다던가 이럴 때도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 다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 다음에 66번 가도록 하죠. 66번. 간호조직에서 경력개발. 여러분들 경력개발이라는 게 뭐였었냐면, 경력개발은, 사실은 우리가 뭐하고 관련성이 있냐면, 인사관리와 인적자원관리와 관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원기능이라보다 인적자원관리 기능과 관련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적자원관리 기능 중에서 업무 능력을 더 개발하는 개발관리 안에 여러 가지 업무를 잘 수행하도록 개발하는 것을 경력개발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경력개발 프로그램의 대표적인 제도가 있는데 우리 임상계단제도라는 게 있어요. 임상계단제도, 경력개발제도, 경력개발제도, 경력사다리 또는 임상계단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승진할 때 연수가 찼다고 자동 승진하게 되면은 업무 능력이 없어도 승진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능력과 무관하게 보상도 이루어질 수 있고 승진도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거의 폐단, 우리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도구가 뭐냐면 그 경력 사다리 제도, 즉 임상 계단 제도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어떤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을 때 승진을 하고 또 보상도 그에 맞게끔 이루어지는 제도예요. 그래서 기존의 간호사 연수에 따라서 자동 승진하던 것을 경력이 갖춰졌을 때, 능력을 갖춰졌을 때 우리가 승진도 하고 보상도 하는 제도를 경력개발제도라고 그러는데요. 이 경력개발제도가 필요한 이유는 일하는 사람은 업무 능력을 더 향상하기 때문에 직업 만족도도 높일 수 있고, 조직으로 보자면은 우리가 이 경력개발 프로그램을 시행하게 되면 조직에서 일하는 사람이 업무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스스로 개발할 거 아니겠어요? 조직의 생산성이 높아질 거라는 거야. 그래서 개인의 업무 능력 개발을 통해서 만족도도 높이고 조직의 생산성을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이걸 잘 설명한 것이 3번인 거죠. 그래서 7장 문제는 그 정도 살펴봤고요. 우리가 8장 문제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죠. 우리 8장은 뭐에 관한 것을 다뤘냐면 통제에 관한 것을 다뤘어요. 통제. 그래서 우리가 과정적 기능 중에 마지막 단계의 기능이라고 볼 수 있죠. 마지막 단계의 기능에 해당되는 우리가 통제 기능에 관한 그 내용을 다뤘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어떤 문제들이 우리가 출제돼 왔었는가 우리가 살펴보므로 우리가 어떤 부분을 좀 더 집중적으로 봐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파악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은 우리가 8장과 관련한 문제 2번 한번 보도록 하죠. 2번. 조직 활동이 계획과 일치되는가 측정을 해서 편차가 있다면 수정 조치하는 것을 우리가 통제 활동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2번은 3번 통제 기능을 설명한 거고요. 3번도 계획과 수행 간의 격차를 확인해서 교정 조치하는 게 뭐냐라고 그랬으니까 이것도 통제 관리를 설명한 거죠. 답은 3번. 그 다음에 6번으로 갑니다. 우리 6번. 그러면은 통제 시스템을 우리가 갖춰야 되는데, 통제 시스템이 아주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은 고려해야 될 점들이 있어요. 우리가 통제 시스템을 설계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점, 여러분들 기억번에 융통성 있는 대안으로, 우리가 통제 시스템은 융통성이 있어야 돼요. 맞고 유연한 통제가 되도록 한다, 맞는 거죠. 만약에 유연한 통제가 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통제라는 게 오히려 조직 목표 달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황에 맞게끔 유연한 통제 시스템으로 설계할 거. 그 다음에 니은번에 우리가 통제하기 위해서는 자료 수습이 꼭 필요합니다. 모니터링이 필요한데요. 요 자료 수습할 때 우리가 초기에 중요한 시점에서 적절한 시점에서 우리가 자료 수습해서 확인해서 통제해야 돼요. 시기적으로 너무 늦다. 만약에 간호사 행동이 잘못됐는데 이게 너무 늦게 확인해서 통제 조치한다. 환자의 안전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적절한 시점, 중요한 시점 또는 초기에서 확인돼서 시정 조치해야 되는 것, 이것도 맞는 설명이고요. 그다음에 D급번에 조직 문화에 맞아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죠. 리을번은 이거 옳지 않습니다. 효과적인 통제가 되려면은 관료적으로 일관성 있게 이건 옳지 않아요. 왜냐하면 조직마다 상황이 다르고 조직 안에서도 일반 병동 중환자, 응급실 뭐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통제 시스템을 설계할 때는 상황에 맞게끔 해야 돼요. 그래서 너무 관료적으로 형식적으로 통제하는 것은 이건 맞지 않습니다. 상황에 맞게끔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3번으로 넘어가도록 하죠. 13번. 여러분들 우리 그 이론 수업할 때 출제가 많이 되는 게 어디라고 그랬냐면 우리가 통제 기법 중에 통제 기법, 질 통제 기법에서 TQM 기법이라는 게 있고요. 총체적 질 관리가 있고 QA라는 게 있었었죠. 이 부분은 계속 문제로 나오고 있어요. 거의 매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 통제 기법에서 총체적 질 관리 QA 기법, TQM과 QA 기법이 있는데 이게 전통적인 기법이고 이게 현대적인 기법이에요.
요 전통적인 QA 기법 같은 경우는 질 보장이라고 해서 우리가 어떤 기준을 딱 정해놓고 요걸 통과하는 거를 목표로 해서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QA 기법이라고 합니다. 간호 업무 수행할 때 간호사가 업무 행동할 때 통과돼야 되는 기준선을 정해놓고요. 그거를 기준선을 통과했는가 그렇지 않는가로 통제하는 기법이에요. 근데 이 TQM 기법은 뭐냐면 총체적 질 관리라고 해서 우리가 기존에 어떤 선을 정하고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의 질을 우리가 계속 개선해 가는 거예요. 문제점이 없더라도 지금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업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계속 질적인 서비스로 향상해 나가도록 통제하는 것을 총체적 질 관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대 와서는 QA가 많은 단점이 있기 때문에 TQM, 그죠? 조직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들을 계속 향상하기 위한 우리의 통제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시험 문제는 어디서 주로 나오냐면 여기서 주로 나오고 있어요. TQM. 그래서 이 부분이 중점적으로 나오는데 이 TQM이 나올 때는 대부분 얘하고 비교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죠. QA하고. 13번 한번 봅시다. 총체적 관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지속적인 질 향상. 이거 맞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TQM 같은 경우는 서비스의 질을 계속 높이되 우리의 총체적인 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를 포함한 모든 고객, 보호자, 면회객, 그 다음에 지역 주민 다 대상으로 서비스를 계속 개선하는 방법을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2번 맞는 거고요. 3번에 문제 발견 해결을 목적으로 한다. 이거는 우리의 기준선에 통과하지 않는 경우에 문제점을 발견해서 해결하는 거잖아요. QA 기법을 설명한 거죠. 답은 3번. 네, 4번에 임상, 비임상을 포함한 조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 총체적 질 관리는 서비스의 질을 계속 향상하되 우리의 총체적인 서비스를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임상뿐만이 아니라 비임상도 다 포함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옳지 않은 거는 3번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4번 봅시다. TQM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러랬죠. 여러분들 TQM 같은 경우는 총체적인 서비스에 대해서 서비스의 질을 계속 향상하는 거기 때문에 그 14번 문제 보시면은 1번에 병원 내 다른 조직과는 독립적으로 간호조직 내에서만 질 관리한다. 이거 옳지 않은 거죠. 우리가 총체적인 서비스를 질 관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임상, 비임상 그리고 간호 서비스뿐만이 아니라 그 밖의 서비스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 참여해서 서비스 질을 향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조직에서만 이건 옳지 않은 거죠. 답은 1번. 나머지는 다 맞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질 향상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과정 결과를 중시한다. 3번은 과정 결과를 중시한다. 이렇게도 맞는 거고요. 과정 중심이라고 나와도 맞아요. 얘가 결과 중심이라면 요거는 과정 결과 다 중시하되 과정에 초점을 둡니다. 그래서 3번처럼 설명해도 되고 과정 중심이다 이렇게 설명해도 되고요. 4번에 문제가 확인되지 않아도 서비스를 계속 향상하는 게 목적이죠. 답은 1번. 네, 20번으로 가봅시다. 20번. 질적인 간호평가를 위해서 퇴원 후에 기록 감사한다. 퇴원 후 환자 면담한다. 여러분들 질 평가를 위해서 접근할 때 시점에 따라서 분류하자면은 소급이다, 동시다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우리가 서비스를 다 제공하고 나서 평가하는 거를 소급. 그 다음에 입원하고 있는 도중에 서비스 제공하면서 평가도 하고 개선도 하고 우리가 입원하고 있는 동안에 평가하는 방법을 동시평가라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접근 방법은 구조 과정 결과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평가를 시점에 따라서 구분하자면 동시, 소급 이렇게 분류하는 거죠. 여기서 퇴원자가 붙었으니까 서비스 다 끝나고 나서 평가했다는 거야. 그래서 소급 평가를 설명한 거죠. 답은 4번입니다. 퇴원자가 붙으면 소급, 2번 중이 붙으면 동시를 고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21번은 아니고요. 네, 넘어가시면은 몇 번으로 가냐면 26번으로 갑니다. 26번. 네, 으로 넘어갑시다. 우리가 간호의 질평가 중에서 과정적. 여러분들 이거는 접근 방법을 묻는 거죠. 우리가 서비스 질을 관리하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법이 구조, 과정, 결과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이건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우리가 어떤 사업을 할 때 들어가는 게 투입, 공장으로 따자면 물건 원료가 투입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생산 과정이 과정인 거예요. 우리가 서비스로 보자면 서비스 제공하는 과정이 과정.
그 다음에 결과물이 산출인 거죠. 그죠? 공장으로 따지면 생산품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에서 투입 과정 산출 이렇게 봤을 때 이 투입을 평가해서 질 관리하는 것을 우리가 구조적이라고 그러는 거고요. 이 과정쯤에 해당되는 게 과정적이고 이 산출쯤에 해당되는 것이 결과적 접근법인 거예요. 서비스의 질을 관리할 때 구조적, 과정적, 결과적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조적은 투입물에 관한 거니까 우리가 제공되는 조건이라던가 환경이라던가 이런 것들로 우리가 평가해서 접근하는 거고요. 이 과정은 서비스가 제공되는 활동 과정이에요. 간호사가 환자 간호할 때, 관리자가 간호사 관리할 때, 그 활동 과정 자체로 접근하는 거고, 이 결과적은 우리가 간호 서비스로 보자면 환자에게 나타난 변화 정도, 그 다음에 조직으로 보자면 생산성의 정도, 그 다음에 간호사로 보자면 관리자가 간호사 얼마나 잘 관리해서 이직률, 결근율을 줄였는가 이런 것들이 결과적에 해당되는 거야. 그래서 시험 문제 풀 때 어떻게 풀어가시면 되냐면 이 구조적인 접근은 우리가 잘 구조적으로 갖춰줘야 된다는 거니까 우리가 조직에서 우리 간호사가 질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가 조직지향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조직에서 갖춰줘야 되는 조건과 관련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요거는 간호사의 활동 과정, 활동과 관련돼 있어요. 업무라던가 활동. 요거는 누구하고 관련성이 있냐면 환자에게 나타난 변화 정도와 관련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에게 나타난 변화 정도라던가 조직으로 보자면 생산성, 간호사로 보자면 만족도, 뭐 이직률, 결근율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은 26번 보도록 하죠. 과정적 평가 업무에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그랬는데 1번에 간호사의 만족도잖아요. 만족도는 요 결과에 들어가는 거예요. 간호사의 만족, 이직, 결근 뭐 이런 것들은 결과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적정 간호 인력이 배치되는가. 이거는 간호하기 위해서 조직에서 인력 배치를 어떻게 했는가. 이거 보는 거니까 구조에 들어가요. 2번은 구조. 그 다음에 3번에 우리가 매뉴얼은 비치됐는가. 그 다음에 뭐 기록지는 갖춰졌는가. 뭐 이런 것들은 조건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것도 구조에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에 투약할 때 우리가 5가지 꼭 지켜야 되는 원칙이 있잖아요. 이거를 얼마나 잘 지켰는가. 이거는 업무 활동을 설명한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27번 갑시다. 우리가 과정평가에 속하는 게 뭐냐. 수술 후에 수술 환자가 3일 후에 가스가 배출됐는가. 이거는 환자의 변화 정도를 얘기하니까 결과. 그 다음에 2번에 우리가 간호 목표 설정과 간호 계획이 여러분들 간호 업무 계획하고 수행하는 데 있어서 환자를 참여시켜서 얼마나 같이 했는가. 이거는 과정을 설명한 거야. 답은 2번. 그 다음에 3번에 간호를 계획 수행한 증거가 있는가. 우리가 이거는 기록에 증거가 있는가. 이거는 구조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계획 수행은 과정에 들어가겠지만 그 증거가 있는가. 이거는 구조에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직원의 발전 도모를 위한 계속 교육이라던가 프로그램. 여러분들 인력의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기 위해서 교육과 교육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는가. 이거는 조건입니다. 구조. 그 다음에 5번에 환자의 변화 정도를 설명한 거잖아요. 요거는 결과쯤에 해당되는 거야. 5번은. 그래서 과정에 들어가는 게 2번인 거죠. 그 다음에 28번 갑시다. 업무 평가할 때 결과 표준에 들어가는 게 뭐냐. 전문 간호사 수. 이거는 조건이에요. 조건, 구조. 과정을 적용했는가. 과정입니다. 그 다음에 2번 기간. 우리가 환자를 간호한 결과 평균 입원 기간이 며칠이었는가. 이런 것들은 결과로 나오는 거야. 답은 3번. 간호 조직의 진료비를 얼마나 투입했는가. 요건 구조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답은 3번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9번 보도록 하죠. 29번. 우리가 외과병 등에서 일하는 간호사에 대한 거죠. 환자가 수술했다. 우리가 평가, 구조적, 과정적, 결과적. 우리가 평가 요소 중에서 결과적 평가 요소에 들어가는 게 뭐냐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기억번, 수술, 이틀째에 장음이 들리는가, 그렇지 않는가. 환자의 변화 정도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결과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니은번에 우리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목표 설정 계획할 때 환자와 같이 의논해서
계획했는가. 이건 활동 과정을 설명한 거니까 과정 해당될 거고, 수술의 합병증이 얼마나 예방됐는가. 결과 변화 정도를 얘기를 하는 거죠. 결과. 그 다음에 리을번은 우리 환자가 어떤 그 호소가 있을 때 얼마나 집중해서 들었는가. 이거는 업무 수행 과정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기억 디귿은 결과겠고 니은 리을은 과정을 설명했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예요. 결과를 물었으니까 2번인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통제에 관한 문제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그 9장에 관한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